아마존의 2026년 2분기 순이익은 약 626억 달러였어. 그런데 최근 12개월에는 큰 자산을 사고 남은 현금이 오히려 76억 달러 빠져나갔어. 둘 중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첫 숫자는 3개월의 회계 이익이고 둘째는 12개월의 현금 숫자야. 이 차이를 모르면 아마존의 본업 힘도 AI 투자 부담도 잘못 판단할 수 있어. 오늘은 순이익의 정체, 본업 성적, 실제 현금, 다음에 볼 지표 순서로 나눠볼게. 먼저 질문부터 고정하자. 2분기 순이익 626억 달러를 아마존 본업이 벌어들인 현금으로 봐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야. 그렇다고 아마존 본업이 약했다는 뜻도 아니야. 서로 다른 성적표 4장이 한꺼번에 공개돼서 숫자가 멀어 보인 거야. 첫 번째 성적표는 회사가 장사와 영업박, 손익, 세금까지 모두 반영해 장부에 남긴 최종 이익이야. 이걸 세후 순이익이라고 해. 아마존의 2026년 2분기, 그러니까 3개월 순이익은 약 626억 달러였어. 현금 입금액이 아니라 회계 규칙에 따라 계산한 최종 결과라는 점이 첫 번째 체크 포인트야. 그런데 이 순이익 안에는 아마존의 쇼핑몰이나 광고, 클라우드에서 번 돈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영업 밖에서 생긴 세전 기타 수익이 약 534억 달러 들어갔어. 아마존은 이 수익이 주로 엔트로픽 투자에서 왔다고 설명했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전부가 아니라 주로야. 기준 시각에는 세부 내역을 보여줄 2분기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작 34억 달러를 투자별로 더 쪼개 단정하면 안 돼. 아직 투자 자산을 팔지 않았는데도 장부상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직전 1분기 보고서에는 엔트로픽 관련 일부 투자의 값을 시장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중요한 가정을 써서 추정하거나 확인 가능한 세 가격이 생기면 장부값을 고치는 방식이 설명돼 있어. 다만 이 설명은 1분기까지 공개된 회계 방식이야. 2분기 약 534억 달러의 상세 구성이 모두 같은 방식이라고 옮겨 말할 수는 없어.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평가값이 크게 움직이면 실제 현금 입금이 없어도 순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야. 생활 속으로 바꾸면 이래. 가게 주인이 빵을 팔아 번 이익이 있어. 또 가게 밖에 보유한 자산의 평가값이 올라 장부에 잡힌 이익이 있어. 둘 다 최종 결산에는 들어가지만 생긴 이유와 반복 가능성은 달라. 아마존의 626억 달러도 이 두 종류를 섞은 최종 결산에 가까워. 여기서 흔히 하는 계산 실수가 하나 있어. 926억 달러에서 534억 달러를 빼고 나머지를 공식적인 본업 순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계산은 하면 안 돼. 926억 달러는 세금을 반영한 뒤의 숫자야. 고섭 34억 달러는 세금을 반영하기 전 숫자야. 기준이 다른 두 수를 바로 빼면 세금과 이자 같은 항목이 빠져버려. 공개 자료도 그런 조정 순이익을 제시하지 않았어. 화면에 두 개의 상자를 그려보면 더 쉬워. 왼쪽 상자는 2분기 3개월 동안 벌고 비용을 반영한 장부 기록이야. 오른쪽 상자는 최근 12개월 동안 회사 통장에 들어오고 나간 현금 기록이야. 왼쪽의 순이익과 오른쪽의 현금을 직접 빼는 순간 기간과 측정 대상이 동시에 뒤섞여. 앞으로 숫자가 나올 때마다 먼저 3개월인지 12개월인지 장부상 이익인지 현금인지 이름표를 붙여볼게. 그럼 3분쯤에서 질문을 한 단계 깊게 바꿔보자. 순이익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평가 효과를 빼고도 아마존 본업은 실제로 강했느냐는 질문이야. 이 답은 두 번째 성적표에서 찾아야 해. 쇼핑, 광고, 클라우드 같은 영업에서 매출을 만들고 그 영업에 든 비용을 뺀 장부상 이익이 있어. 이걸 본업 영업이익이라고 해. 아마존의 2026년 2분기 3개월 본업 영업이익은 약 275억 달러였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어. 엔트로픽 관련 기타 수익은 영업 밖에 따로 잡혔기 때문에 이 275억 달러와 섞어보면 안 돼. 본업 안에서도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AWS가 큰 몫을 했어. 2분기 3개월 동안 AWS 매출은 약 422억 달러였어. AWS 영업이익은 약 166억 달러였어. 공시 숫자로 계산하면 매출 100원 중 본업 이익으로 남은 비율인 영업이익률은 약 39%야. 또 AWS 영업이익은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약 61%에 해당해. 두 비율은 회사가 따로 내세운 공식 지표가 아니라 공개 숫자를 나눠본 계산이야. 이 장면에서 얻을 중간 결론은 분명해. 922억 달러 전체가 반복 가능한 본업 성과는 아니지만 평가 효과를 이유로 아마존 본업까지 약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 본업 영업이익과 AWS 성적은 실제로 강했어. 다만 AWS에는 AI 말고도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가 들어있어. AWS 성장만 보고 AI 투자금이 이미 모두 회수됐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어. 이제 세 번째 성적표인 현금으로 넘어가자. 장부상 이익이 좋아도 회사 통장에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 상품을 먼저 팔고 돈을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 시설을 산 비용을 여러 해에 나눠 장부에 반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익과 현금은 같은 날 같은 크기로 움직이지 않아. 본업으로 실제 들어온 현금의 순액을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해. 아마존의 최근 12개월 영업현금 흐름은 약 1624억 달러였어. 1년 전과 비교하면 33% 늘었어. 이 숫자는 2분기 3개월 순이익과 기간이 달라. 순이익은 3개월이고 지금 현금 숫자는 최근 12개월이야. 두 숫자의 차이를 완전히 이어주는 계산표처럼 사용하면 안 돼. 본업 영업이익과 본업 현금이 다른 이유도 어렵지 않아. 고객이 서비스를 먼저 쓰고 대금을 나중에 낼 수 있어. 아마존도 공급업체의 물건값을 나중에 줄 수 있어. 같은 매출과 비용이라도 돈이 오가는 날짜가 달라지면 장부상 이익과 통장 잔액이 어긋나.
그래서 투자자는 영업이익으로 본업의 장부상 힘을 보고 본업 현금으로 실제 투자 재원이 들어오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해. 그런데 아마존은 서버와 데이터 센터처럼 오래 쓰는 자산을 사는데 더 큰 현금을 썼어. 최근 12개월 동안 자산을 사고 매각 대금과 일부 혜택을 뺀 순현금 지출은 약 1,690억 달러였어. 본업에서 들어온 현금 약 1,614억 달러보다 약 76억 달러 많았지. 사업과 투자 뒤 실제로 남은 현금을 보는 회사 정의 지표를 FCF라고 해. 아마존 방식으로는 본업으로 실제 들어온 현금에서 유형자산 순현금 취득을 빼. 그래서 최근 12개월 FCF는 76억 달러 유출이 됐어. 다만 이 지표는 회사가 정한 보조 계산이야.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 전부를 뜻하지도 않고 전체 현금 흐름표를 대신하지도 않아. 자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야. 아마존이 당장 현금을 내고 산 서버가 있어. 자산을 먼저 쓰고 나중에 돈을 갚는 계약도 있어. 자산을 샀지만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있어. 아마존이 제시한 FCF 계산은 이 가운데 실제 현금이 나간 순현금 취득을 영업현금에서 빼는 방식이야. 그러니 모든 투자 약속과 미래 지급 부담이 76억 달러 하나에 전부 담겼다고 보면 안 돼. 여기서 6분쯤의 질문은 더 깊어져. 현금이 76억 달러 빠져나갔으니 AI 투자가 실패한 걸까? 아직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최근 12개월 본업 현금은 늘었어. 현금이 부족해서 영업이 멈춘 모습이 아니라 들어온 돈보다 자산을 사는데 쓴 돈이 더 컸던 모습이야. 반대로 좋은 쪽으로만 해석해도 안 돼. 자산 순현금 지출은 1년 전보다 약 661억 달러 늘었어. 아마존은 이 증가가 주로 AI 투자를 반영한다고 설명했어. 자산 지출 전체가 AI라는 뜻은 아니야. 물류나 위성 같은 다른 사업별 금액도 공개 자료만으로 나눌 수 없어. AI 자산이 얼마의 매출과 현금을 직접 만들었는지, 투자금을 몇 년에 회수하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 그래서 가장 강한 반대 근거는 양쪽에 하나씩 있어. 현금 유출만 강조하는 쪽에는 본업 현금이 33% 늘었고 AWS도 강했다는 반대 근거가 있어. 성장만 강조하는 쪽에는 자산 지출의 증가 속도와 AI 투자 회수 자료가 아직 부족하다는 반대 근거가 있어. 지금 가능한 결론은 성공이나 실패의 확정이 아니라 강한 본업, 현금과 더 큰 투자 지출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야. 그럼 개인 투자자는 다음 공시에서 무엇을 보면 될까? 첫째, 본업으로 실제 들어온 현금이 계속 늘어나는지 봐야 해. 둘째, 서버와 데이터 센터 같은 자산에 나가는 현금의 증가 속도가 느려지는지 봐야 해. 두 흐름의 간격이 줄면 투자 뒤 현금이 회복되는 방향이야. 간격이 더 벌어지면 투자 부담을 다시 따져야 해. 셋째, AWS 매출과 영업이익을 함께 봐야 해. 매출만 늘고 남는 이익이 약해지면 투자 효율에 물음표가 붙어. AWS 이익이 견조하고 본업 현금도 따라오면 대규모 시설이 돈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근거가 강해져. 그래도 AWS 전체를 AI 투자 수익과 같다고 보지는 말아야 해. 넷째, 아마존이 AI와 AI가 아닌 자산 지출을 나눠 공개하는지 확인해야 해. 엔트로피 평가 수익의 세부 구성과 세금 처리도 다음 보고서에서 봐야 해. 이런 자료가 나오면 626억 달러 가운데 반복 가능한 몫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빈칸을 추정으로 채우지 않는 게 맞아. 다음 실적을 읽을 때는 숫자를 4칸에 넣으면 돼. 첫 칸은 3개월 본업 영업이익이야. 둘째 칸은 3개월 최종 회계이익과 영업박 수익이야. 셋째 칸은 최근 12개월 본업 현금이야. 넷째 칸은 최근 12개월 자산 지출 뒤 현금이야. 첫째와 셋째가 함께 좋아지면 본업의 질이 강해졌다는 근거가 들어. 셋째보다 넷째가 계속 크게 뒤처지면 투자비 회수 속도를 더 엄격하게 봐야 해. 상황을 세 갈래로 정리해보자. AWS 성장과 이익이 유지되고 본업, 현금이 자산 지출을 따라잡으면 AI 기반 시설이 현금 수익으로 바뀐다는 근거가 강해져. AWS와 본업, 현금이 늘어도 투자 지출이 비슷하게 늘면 판단은 계속 보류해야 해. 반대로 AWS 성장과 이익이 둔해지는데 자산 지출이 높은 수준에 머물면 투자 효율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아마존의 2026년 2분기 순이 약 626억 달러를 본업이 벌어들인 현금으로 보면 안 돼. 이 숫자에는 주로 엔트로픽 투자에서 온 약 534억 달러의 세전 영업박 수익이 들어갔어. 하지만 본업, 영업이익 약 275억 달러와 AWS 성적은 강했어. 최근 12개월에는 본업, 현금 약 1614억 달러보다 자산, 순현금 지출 약 1690억 달러가 더 커서 투자 뒤 현금이 76억 달러 유출됐어. 핵심은 좋은 숫자와 나쁜 숫자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야. 3개월 순이익, 3개월 본업 영업이익, 최근 12개월 본업, 현금, 최근 12개월 투자 뒤 현금을 각각 제자리에 놓는 거야. 숫자가 복잡해 보여도 기간과 돈의 정체를 먼저 나누면 충분히 읽을 수 있어. 다음 아마존 공시도 이 4칸으로 함께 차분히 확인해보자.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